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신호 포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진포의 급등신호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부진포의 급등신호는 현재 91.80%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급등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등신호의 성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등신호 해당 종목이 해당 위치, 지저스 라인이 되겠죠. 해당 위치에서 5일 안에 5% 이상 상승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5% 미만 상승을 보여주면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당 구간에 아예 속한 적이 없다. 해당 구간으로 진입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노카운트, 진입 없음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저스 라인은 지지를 받고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만의, 여러분들만의 매수 타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매로 이어나가면 승률이 높은 그런 매매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각각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1차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 매수 타점이 나오면 매수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매수 타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를 지나와서 2차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되면 다시 2차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지를 받고 나서 그때 매수 타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0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가보다 위에 있는 가격대에 보통 0차로 표현을 합니다. 상한가라면 상한가 종가를 기준으로 대부분 0차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0차 위로 올라갔다가 그 이후 다시 한번 0차로 내려오게 되면 그 0차 구간이 지저스 라인이 되면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된다. 그리고 관점은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저스 라인이 무엇이냐? 이 지저스 라인은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구간을 지저스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가 중첩이 총 5가지의 지저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가격대, 중심선, 추세선, 비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율은 3등분선, 4등분선 혹은 피보나치 비율 혹은 1대1, 1대1.5, 1대2 이런 각각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가 대응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보통 갭 상승으로 시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첫 번째로는 전일 종가에서부터 금일 시가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 갭을 띄울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즉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시작했던 매수세, 그 매수가 그대로 이어져서 시가 위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를 깨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왔던 그 매수세보다 더 강한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를 깨고 지지 라인이 되는 구간이죠. 이 시가를 깨고 하락을 했다. 즉 강한 매도세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시가를 재돌파를 해 주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 즉 저항 라인인 시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강한 매수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도세가 발생을 했고 그 매도세를 다시 한번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발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가를 돌파하거나 시가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 지지를 받을 때 이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1번 자리가 돌파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2번 자리가 돌파 후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1번의 돌파가 발생한 후 2번의 지지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는데 반드시 2번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살짝 깨고 올라가거나 혹은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거나 혹은 시가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턴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91.80%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90%의 급등신호. 자, 그럼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어느 종목이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 주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고 1차 구간에서 1차 지저스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면서 대략 한 14% 정도 이렇게 상승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고요. 월요일 날부터 이렇게 쭉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분봉을 보니까 어때요? 분봉에서 0차, 1차, 2차, 3차 이 구간에서 제대로 지지가 나와주지 않으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이 3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해 주면서 대략 한 3% 정도 이렇게 상승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면 5%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올라가면 6%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성공 아닙니까?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딱 봐도 안 닿았죠. 이게 14,650원 구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이는 저가가 14,67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가가 지저스 라인에 닿은 적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는 기준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도 충분히 허용 가능한 그 정도 수치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성공 실패의 기준은 여기 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구간은 성공해서 제외를 했다. 이렇게 깐깐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략 한 3% 상승을 해서 해당 종목은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CTR 모빌리티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시면 금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월요일 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쌍봉을 딱 찍고 푹 빠졌죠. 푹 빠지면서 지금 3차 구간이 있는 데서 이렇게 행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분봉을 보니까 어때요? 분봉에서 0, 1, 2, 3차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구간에서 한번 떨어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상승을 해줬었죠. 자, 이 구간이 대략 한 6%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하고 있었던 5%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일봉상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혹은 이렇게 장대 음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튕기면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반등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이니까 실패네가 아니라 장대 음봉이지만 성공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음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양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게 떨어질지 올라갈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5% 이상의 상승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5% 이상 상승 나오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할지 5%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무너지면서 음봉으로 갈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이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봉에서의 파동, 이 흐름을 통해서 충분히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음봉이라고 무조건 실패, 양봉이라고 무조건 성공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분봉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종목은 NK맥스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 0, 1, 2, 3차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금요일날 보시면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월요일날 쭉 떨어졌다가 2차 지저스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을 해줘서 대략 한 9%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5% 이상의 상승이 나와서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JLK라는 종목이 되고요. 네, 이렇게 박스를 그리다가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었죠. 자,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 1, 2, 3차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 저가가 1차 지저스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1차 지저스 구간이 21,950원. 그다음에 이 저가가
22,000원입니다. 즉 한호가 차이로 여기 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하지 않고요. 네, 여기 0차 지저스 구간에서부터 카운팅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구간부터 상승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대략 한 33%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마지막 종목은 한국무브넥스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금요일날 이제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고 금요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다가 이렇게 돌파해내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말씀드렸었고요. 올라가다가 양은 양의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0차 1차 지저스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요. 1차 지저스에서 지지받고 상승해주면서 대략 18% 정도 상승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5% 이상의 상승이 발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종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네, 그에 앞서서 90%의 급등 신호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실제 매매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면 좋은 흐름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신호 매매 기준 지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신호는 기본적으로 지하당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기준은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분봉에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하당의 지는 지저스에서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주는지 하추도를 보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날 발생하는 고점. 이 고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캔들 고가에 발생하는 이 꼭지점.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점이라고 하는 것을 저항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통을 고점 저항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꼬리를 고점 저항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캔들은 몸통이 걸리고요. 어떤 캔들은 꼬리가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저항이었구나. 당일날 발생하는 저항이 여기였구나를 보시고 여기를 돌파해내 주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발생하는 고점, 이 저항을 돌파해내 주는지 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저스에서 지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주가가 이제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하락을 하다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멈추게 되는 그런 구간, 그런 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해당 위치 자체가 지저스라고 하는 지저스가 뭐죠?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죠. 지지도 발생하고 저항도 발생하고 하는 흐름을 보면서 이 해당 가격대가 의미가 있으니까 뭔가 이 종목이 해당 가격대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저항이 발생하기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저스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하락 멈춤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 이 종목은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받고 있구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이 다음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어떤 의미 있는 구간, 의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지를 보기보다는 지저스에서 지지가 발생하는 것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저스에서 지지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 추세 돌파, 하추돌. 이걸 왜 보는 거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하락하는 방향에 대한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보면은 이러한 하락 추세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 하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힘을 이겨내 주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락 추세가 발생을 하다가 하락 추세를 이겨냈지만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돌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으로 간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발생해야만 한다. 이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렇다면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지지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하락의 힘을 이겨내면서 주가가 돌파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으로 전환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겠다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 하락 추세는 크게는 두 가지죠. 이렇게 첫 번째는 상승으로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을 돌파해내 주었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이 급등 신호에서는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일단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주고 하는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겠다. 여기까지를 일단 지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당인데요. 당일날 고점, 이 저항 부분을 돌파해내 준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왜 보느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당일날 발생한 이 고점, 저항 부분을 돌파를 해내주는 이 흐름이 발생해야지만 진정으로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줬어요. 그런데 횡보만 계속해요. 그러면 이게 상승이 나온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승으로 보려고 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여기 보이는 이전에 발생하였던 고점, 저항 부분을 돌파를 해내 주어야 하는데 이때 과거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일에 발생한 고점을 돌파를 해내주면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에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일날에 어떤 저항이 발생했었던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구간을 돌파 지지해 주는지 돌파 혹은 돌파 지지해 주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매매를 해 나가시고 기준을 잡아 보신다면 어때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지저스에서 지지 받아줬죠. 그리고 하락의 추세를 돌파해내 줬죠. 그리고 당일날에 발생했던 고점까지 돌파 지지를 해주면서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종목이구나,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크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돌파 지지해준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아주던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손절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버티는 것은 좋지 않다. 다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승, 그다음에 하락, 그다음에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 주고요. 지지 받아주고 하락 추세 돌파해내 주고 주가가 당일날에 발생했었던 이러한 저항 부분을 돌파해내 주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급등신호 매매 기준 지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한국무브넥스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금요일날 이제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지하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주고 멈추죠. 하락을. 그리고 하락 추세, 이때 발생하는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주는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하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당 뭐예요? 당일날의 고점, 저항 부분이죠. 그래서 상승을
확인하는데 이때 저항을 받고 이렇게 다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내려오다가 지지받고 이렇게 돌리는데 저항을 받고 이렇게 떨어지면 뭐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으로 연결되는가 혹은 이 저항을 돌파해 주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락을 멈추고 방향을 전환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해 주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 주면서 매매를 진행해 보겠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금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보니까 다음날 월요일 날 이렇게 바로 떨어지죠. 네, 지켜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바로 떨어지면서 이런 하락 추세는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주가가 상승했다 하락했다라는 개념은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가가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아래에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켜보는데 일단 여기를 돌파해내 주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이 영차 지저스 구간이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죠. 그죠? 네,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켜볼게요. 네, 계속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저스에서 지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주는 흐름까지는 나왔는데 당일날의 고점도 돌파해내주는 흐름도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흔적은 아직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할게요. 쭉 지켜보니까 여기서 이 저항 부분이 다시 저항이 되면서 살짝 돌파가 나왔다가 바로 떨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저항 받고요.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여기가 저항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 추세도 만들어져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지켜보는데 캔들을 지금 한 칸 한 칸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지금 캔들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캔들런을 하면서 한 칸 한 칸 넘겨가면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는데 아직 G가 안 나왔어요. 그죠? G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켜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지저스에서 닿았죠. 그러니까 이 다음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여기서 이러한 하락 추세도 맞고요. 여기 보이는 이런 하락 추세도 하락 추세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탁 꺾이는 부분 있죠.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을 기점으로도 하락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하락 추세.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하락 추세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지지를 해주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지저스에서 처음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지켜볼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락 추세는 여기입니다. 그죠? 일단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 주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지지다라고 한다면 G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G가 나왔고요. G.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서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 주면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하가 나오는 겁니다. 아직은 저항받고 있고요. 다음날로 넘어갔어요. 그죠? 다음날 넘어가서 지금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바로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 줬고요. 당일날에 있는 고점인데 이 당일날에 있는 고점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이 당일날 지금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그죠? 날짜가 바뀌어서 이 당일날에 있는 고점이라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보자니 어때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자마자 바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볼게요. 조금 더 넓게 봐도 여기 보이는 이러한 저항 부분, 여기 보이는 이러한 저항 부분, 이런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캔들은 이런 걸 지금 다 무시하고 한 번에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당도 나와버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도 나왔어요. 지하, 당 다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진행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은 기준이 뭐예요? 무조건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도 어떤 식으로 매매해요? 종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거예요. 돌파 나오네 하고 중간에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연습했을 때는 뭘로 봐요? 종가로 보죠. 근데 실전에서 매매할 때는 어떻게 봐요? 중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연습 따로 실전 따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연습했었던 것대로 실전에서 매매하는 걸로 그렇게 연습하면 실전과 연습이 연계가 돼서 매매하실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 여기서 샀으면 이미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접어두시고요. 넣어두시고요. 그런 매매가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과는 결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 넣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손절할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번에 매수할지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을 조절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 들어간다 하면 이제 여기 보이는 여기 이렇게 올라치고 딱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떨어졌다가 올려서 치고 빠지고 다시 한번 돌파 나오는 여기 여기 저항 자리 지지죠? 여기 지지 자리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빠지면 손절해야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손절로 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종가에서 만약에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손절로 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6%예요.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눠서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 여기 보이는 지지 자리가 여기가 보이죠? 지사 접한에서 보는 겁니다. 지사 접한. 지지에서는 산다. 저항에서 판다. 그러니까 지지가 이제 요 자리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지지인데 깨니까 저항이 되고 여기를 돌파해 주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서 사겠다. 그럼 여기서 내려오면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여기 한번 사니까 여기랑 여기랑 중간 자리. 여기랑 여기랑 중간 자리가 어디죠? 한 이쯤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으로 이 종목을 매매를 하겠다.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으로 매매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100만 원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100 여기에서 뭐 100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종목은 이제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에 사겠다 하면 여기는 50, 여기는 5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이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평단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평단에서 이탈했을 때 한 4% 정도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4% 정도까지는 내가 한번 버텨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켜볼게요. 여기서 바로 올라갔어요. 그죠? 바로 올라갔는데 바로 올라간 게 한 3% 정도. 네, 우리는 5%가 기준입니다. 그죠? 기준이 5%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떨어지네요. 네, 떨어지고 다시 한번 지켜볼게요. 그렇지만 또 다시 올라가고요. 여기서 아직 5%까지는 안 올라갔고요. 여기서 올라가면서 5% 이상의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입을 하고 올라가면서 매매를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근 한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급등 신호를 하면서 매번 똑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매매할 종목 한 종목씩 나온다. 그런데 이 매매할 종목이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저럴 땐 저런 식으로 매매하고가 아니라 늘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도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종목을 급등신호 종목으로 한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다. 최소한 한 종목 정도 이상은 수익 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익숙해지고 여러분들 것이 되어서 그래서 매일마다 이러한 종목을 발굴해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매일마다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만 제대로 익히시고 공부하셔도 매일마다 수익 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카데미 공부해 보실 수가 있고 아카데미가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원데이 클래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해 보시면 하루 만에 엑기스만 농축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부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공부는 좀 해봤고 내용도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매매는 안 된다. 아는데 매매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월천사 문을 두드려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고 무조건 매매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들런을 하는 연습은 연습대로, 실전은 실전대로 이렇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실전에서는 매매가 안 되고 연습에서는 잘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면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월천사에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매매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매매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가져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습관을 가졌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네, 이렇게 능력을 가졌다 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해야 된다. 그죠? 주식은 기능적인 부분이라 한번 이렇게 익혀 두시면 그러면 이렇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칼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무뎌집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나를 갈라주고 계속 사용을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지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속하는 힘을 위해서 주꾸미에서 함께 같이 커뮤니티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한번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요즘에 이제 제가 가이딩을 하는 내용이 최소한 하루에 몇십 프로에서 몇백 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통해서 공부도 해보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번 수익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 오시면 많은 공부 자료들이 있고요. 아울러서 공부 자료들이 있으니까 카페 한번 놀러와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다들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 신호포착은 비밀로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심포 아카데미, 부심포 주꾸미, 부심포 세종스, 해례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수익 매매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심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브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심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